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 혼자 살자고 해외 도피를 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위해 다시 정치 복귀 선언을 하고 나선 이낙연 씨.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다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왔는데요. 그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계파를 위한 정치가 다였는데요. 이런 그에게 당연히 여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정계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민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민심이 전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 전국의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이낙연 씨의 정계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긍정적 답변은 35.4%, 부정적 답변은 56.6%, 잘모름 8.2%로 집계됐는데요. 이낙연 씨의 정계 복귀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지역, 연령, 정당, 정치 성향 등을 막론하고 전 분야에서 높았습니다. 특히 이낙연 씨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무려 68.2%나 그의 정계 복귀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는데요. 국민도, 당원들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의 복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어디서 숟가락을 얹으려 하냐는 거였습니다. 이런 그가 위기에 몰리자 결국 꺼내든 카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정계 복귀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을 텐데요. 이 대표를 만나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이 무도한 윤석열 독재 검찰 정권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머리를 맞댔어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낙연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이 씨는 조만간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씨는 5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약 2시간가량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날 만남에는 이낙연 씨의 배우자 김숙희 씨와 친이낙연계로 분리되는 유정찬 의원 등이 동행했습니다. 이낙연 씨는 문 전 대통령의 권유로 막걸리 5병가량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만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막걸리를 좋아하는 이낙연 씨를 위해 인근에서 팔지 않는 금정산성 막걸리를 직접 공수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다고 해도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회복될지는 의문인데요. 전 그의 정치 인생은 여기까지가 맞다고 봅니다. 이미 이낙연 씨에 대한 비호감도는 상당히 커졌는데요. 그가 민주당 대표를 한 시기 이후로 180석 민주당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정치적 효능감이 들만한 어떠한 개혁과제도 하지 않아 식물 정당으로 몰락시켰다는 비판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와 그가 당대표를 하던 7개월여간 사이에 권리당원 수가 무려 10만 명 이상 감소한 점 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는데요. 이처럼 열성 지지층까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고 결국 정권 교체론에 큰 영향을 끼쳤던 셈인 겁니다. 또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씨 측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우는 등 네거티브 공세에만 일관해왔습니다. 또 이후 경선 결과까지 불복해 이재명 대표는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대장동 누명은 지난 대선 내내 걸림돌이 됐으며 결국 0.7%의 근소한 차이로 대선을 패배하는데 큰 원인이 됐습니다. 이낙연 씨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에게 씌운 대장동 누명 등에 대해 사과하고 정권교체에 책임 있는 친문 핵심 인사들과 함께 정치 일선에서 후퇴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야 지지층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대선 이후 이낙연 씨의 행보는 더욱더 기가 막혔는데요. 이낙연계 캠프 인사들 중 30의원만 대장동 누명 등에 대해 막판 사과하는 척 했을 뿐
이낙연 씨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과 요청에 대해 도리어 화를 내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의 대선 캠프 합류 조건으로 김혜경 여사가 7만 8천 원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요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 공언을 한 바 있는데요. 또 이낙연계 인사들은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고도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거나 이재명 대표 발목만을 잡아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낙연 씨가 정권 심판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탄생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배적인데요. 그는 책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오며 비호감 이미지를 계속 쌓아온 거죠. 그가 최소한 이재명 대표에게 씌운 대장동 누명 등에 대해 사과하고 정권 교체에 책임 있는 자신의 측근 그리고 친문 핵심 인사들과 함께 정치 일선에서 후퇴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로 보이는 이유인데요. 그래야 지지층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낙연 씨는 깨끗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그게 모두가 바라고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부연하면 제가 말하는 친문 인사는 친이낙연계로 일명 수박으로 불리는 자들을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세금 도둑을 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6일 오늘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세금 도둑 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최초로 공개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중 74억 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체들이 누락 은폐했다고 주장한 자료는 2017년 1월에서 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 원, 같은 해 1월에서 5월,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등인데요. 이날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대표는 2017년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이며 이때 은폐된 자료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폐기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내놨습니다. 저도 하승수 대표의 말에 100% 동의하는데요. 이런 일을 눈 깜짝도 하지 않고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개 5년짜리 공무원이 겁이 없습니다. 대검이 낸 해명이 왜 이제 엉터리인지 그리고 왜 저희가 자료가 무단 폐기되었다라고 보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기자회견 이후에 해명을 하기를 2017년 9월 이후에 무슨 지침이 생겨서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뭐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대검찰청 대변인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 사건이죠.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이 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그리고 그 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판결문에. 그 판결문에 보면 그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뿐만 아니라 2017년 당시에 법무부도 이미 지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 지침이 있었고 그 내용은 기획재정부 지침이랑 감사원 지침과 대동소이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만 가지고도 영수증이나 이런 지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지만 더구나 법무부 자체 지침까지도 존재했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그 법무부 자체 지침에 따르면 모든 일선 검찰청들,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들은 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자료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그 법무부 지침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이영렬 그 전 중앙지검장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리하고 있던 특수활동부 검전출납부라는 장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판결문에 나왔고요. 이 판결문에 나온 내용은 그 특수활동비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리하던 실무자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이제 판결문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돈봉투 만자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돈봉투를 이영렬 전 지검장이 지시해서
비서실 직원이 돈 봉투를 만들어서 갖다 줬고, 근데 그 갖다 준 돈 봉투를 법무부 검찰국 직원 그 검사들에게 줬는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은 그 당시에 돌려줬다라고 다 언론 보도 다 나왔죠. 돌려줬습니다. 돌려줬고 그 돌려준 돈을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니까 이영렬 전 지검장이 그러면 형사 7부가 수사비가 좀 덜 준 것 같은데 형사 7부에 줘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금전출납부에 기록하고 줬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법원 판결문에. 이거는 이제 이 검찰청 직원이 직접 진술한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판결문이고요. 그렇다면은 2017년 4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라는 기록물이 존재했다라는 게 명확한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돈봉투 만세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2017년 5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했고, 감찰을 지시했고, 그래서 6월 7일 날 법무부와 검찰청이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날 돈봉투 만세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특수활동부 금전출납부라는 기록이 존재한 게 법원 판결문에 나오고, 그리고 5월, 6월에 감찰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감찰을 받는 시점까지도 당연히 특수활동부 금전출납부라는 기록물은 있을 수밖에 없죠. 감찰을 받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료가 폐기된 걸로 본다면 폐기된 시점은 결국에는 2017년 6월 이후일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폐기가 된 거는 지금 어쨌든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존재했고, 자료가 존재했고, 근데 지금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폐기가 된 걸로 보이고, 폐기된 시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다 법원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다 나오는 겁니다.